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9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최근에 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였나요? 뭔가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양봉이 힘차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주가를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는 그래도 약 상승, 계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나스닥 다우 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 재개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차익 실험을 미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21선은 지켜주면서 상승을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21선을 디디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올 때는 21선 지키면서 음봉을 주더라도 바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쉽사리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흐름이 뭔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3일,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버블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공매도 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악성 기사를 띄워서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뭐 그런 작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소스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고 뭔가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일단 증시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선물이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 빼고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원달러는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1110달러도 깨졌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암호화폐는 멈춰 있고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이 이제 1.65%로 뭐 그렇게 잠깐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 급등 아닌 급등이죠. 그래서 그래도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도 아직 되지 않았고 1.65%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지금 소식은 없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 모두 하락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반도체 약세, 그 다음에 증시 약세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거래도 많이 죽어 있고요. 상승으로 올릴 만한 그런 세력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우량주도 지금 힘을 잘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부로 이평선을 다 기준선을 이탈을 해버려 가지고 바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FP 반도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0원 하락해서 803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선 8420원 요 라인은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21선과 6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크게 반등을 해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공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코스닥 자체가 지금 증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7,850원 정도고요. 요 라인은 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7,850원을 지지를 못한다면 꽤 많이 아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SLA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이 사실 소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좋은 소스는 살아 있고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2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하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반도체 이 기술이 거의 뭐 이 국가 기반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네,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웬만큼 이 수급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흐름도 사실은 사이클이 돌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로 사실은 이 SF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자 리뷰를 한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때부터인가요? 네, 요때부터 좀 오래 지켜봐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주긴 했어요. 시세를 주고 그 뒤로는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다시 시세를 주는 듯 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지금은 어, 횡보하는 중이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요 고점에 좀 들어오신 분들 있죠. 네. 9,000원 후반대에서 네, 만 원대까지 물리신 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뭐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네, 그냥 뭐 이탈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접근하셨을 때 네,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그 부족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커트 하시라는 분들, 네,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는 네, 조금 끊어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봉은 지금 20주선까지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상승 사이클 한번 주고 나면 횡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좀 몇 개월 이상 횡보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와 같은 흐름이 약간 보이기 시작해서 일단 네, 그래서 고점 만 원까지는 만 원 이상으로 잠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뭔가 힘이 부족한 흐름 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쉽사리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오르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도 거기에 맞춰서 크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SF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고요. 1390원으로 1400원 아래에서 마무리했고 오늘 추가로 더 하락을 하다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뭔가 코스닥 흐름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SF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파운드리 종목, 네, 반도체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그네틱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1200 후반대까지도 네, 열려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매수했지만요. 얘도 월봉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60 월봉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몇 개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네, 시그네틱스도 제가 처음으로 투자한 구간은 여기긴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리뷰를 시작했고요. 1000원대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네,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흐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서 21선, 61선을 사실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다가 이때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은 뭔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이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래량도 이때와 같이 네, 한 번씩 터져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뭔가 거래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나갔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AD십스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주가가 움직이려면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AD칩스도 1700원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좀 내리고 있고 61선이 아래로 꺾였습니다. AD칩스는 21선과 61선이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버티는 것보다는 손실을 좀 적게 하고 끊어내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AD칩스도 지금은 저는 일단은 1,4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네, 하락해서 121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뷰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지점을 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할 때 제가 또 한번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 끝내고 다시 자리 만들고 올라가기 전에 계속 한번 그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 IA도 마찬가지로요. 21선과 61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네, 이렇게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네,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도 정리를 하는 게 맞았고요. 네, 1450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세력주다 싶으면 정말 개인 주주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지지선 다 깨버리고 네, 이렇게 한번 급등을 또 주는 뭐 그런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버텨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한번 손실을 경험을 하고 네,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그런 매매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계좌를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네. 뭔가 기분 나쁘고 네, 이 기준선이 벗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기준선 이탈했다가 다시 급등을 시켜서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괜히 팔았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네,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또 버티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그 하락 구간을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종목만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여러 종목을 하시게 될 건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게 주식이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세우시고 본인의 이 기준 가치를 딱 잘 세우시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으시면 참, 뭐, 10번 중에 2번 잃어도 8번이 네, 수익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 전체로는 수익을 보거든요. 네, IA도 만약에 고점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좀 마음 아프긴 한데요. 저도 손실을 네, 한 3, 40%까지도 손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뼈 아프게 이제 손절을 하고 새로 종목을 투자해서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손절에 대해서는 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IA도 뭐 아직 여기 마지막 기준선 네, 134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121선. 그래서 여기서 더 지키느냐, 네, 121선 깨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도 마찬가지 80원 내려서 5,200원. 네, 뭔가 흐름이 다 좋지 않죠? 이평선을 다 깨고 아래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는 장기적인 이 상승 흐름 61선은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61선 장기 흐름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모두. 네. 지금은 반도체에서는 눈을 약간 돌릴 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반도체 종목 지금 약세로 가서 아쉽습니다. 사실 5가지 종목 모두 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별로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 수급이 다시 몰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때는 대장주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그런 대장주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뭐 하락 흐름 잡아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